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의 출제 범위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 주는데,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전표 추가, 일반 전표로 자동 생성시키는 결산을 이야기합니다. 수동결산에는 손익의 정리가 있어요. 손익의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리 준 비용, 선급비용이죠. 미리 받은 수익, 선수수익, 아직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미수수익에 대한 정리, 그리고 비용인데 올해 지급했어야 되는데 올해 지급하지 못해서 내년에 지급하게 되는 비용,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런 손익의 정리 분계와 소모품의 미사용이 있을 경우에 자산 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정리, 유가증권의 평가,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가치 가격과 장부금액의 차익을 평가이익, 평가손익으로 정리하는 유가증권 평가. 또 현금가부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현금가부족은 임시계정이죠. 그래서 임시계정을 모두 없애는 대체 분계를 일으키는 그런 결산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지요. 자동결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상품 매출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정도는 자동결산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제 문항은 5문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결산은 3문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상품 매출원가 계산은 자동결산으로 3문항, 그리고 2문항은 수동결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각 4점, 그래서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은 수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은 자동결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잔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매출채권 잔액을 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구한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항목에다 넣으면 되겠죠.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평가 명세서는 상품 원가를 계산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은 가장 먼저 수동결산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을 다 끝내고 나서 자동결산으로 오시는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모두 다 각 항목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반드시 전표 추가, 이 부분을 하지 않으시면은 세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4, 3, 12점이나 그냥 훅 날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클릭해서 자동 전표를 생성시킨 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오셔서 12월 31일자로 전표를 조회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면 결산 정리사항은 OK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동결산인지 자동결산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항입니다. 3월 1일 지급한 보험료의 미경과분을 계상하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월할 계산.
3월 1일 날 지급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3월 1일 보험료는 1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120만 원 곱하기 12. 왜냐면 월할 계산한다 했으니까 12달. 3월 달이니까 내년도분은 1월하고 2월 달이겠죠. 그래서 12분의 2 계산하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거니까 31일 차변에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20만 원. 대변에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한다는 건 1년을 12달로 나눠서 나머지 즉 내년도분인 1월과 2월 2개월치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8월 2일 수령한 이자 중 선수액 24만 5천 원을 계상하다. 8월 2일 날 이자를 받았대요. 이자 수익을 받았는데 미리 받은 선수액이 있답니다. 선수액이 있으니까 얘는 뭘로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선수 수익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는 이자 수익을 그만큼 줄여주셔야죠. 올해의 수익을 줄여줍니다.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얘는 수동결산.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24만 5천 원. 대변의 선수 수익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해서 수동결산 2개 입력해 봤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매출채권 잔액을 알아봐야 되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야 되겠고요. 그럼 공식을 알아야 그렇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죠.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설정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럼 빼주면 설정액이 되는 거죠. 요 공식은 바로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매출채권이 뭐와 뭐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하느냐? 아닙니다. 각각 해주셔야 돼요. 합계잔액시산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고요. 외상매출금의 채권 잔액은 1억 3,354만 5천 원이네요. 대손충당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1%만 설정하면 되겠죠.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상단 밑으로 내리셔서 대손상각란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합계잔액시산표 열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곱하기는 D 0.01 공 2개 지운 거랑 똑같거든요. 자,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여기 외상매출금 클릭하면 여기 초록 저기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됐죠? 그럼 여기다 133만 5,450원 그리고 계산기는 닫고 합계잔액시산표 한 번 더 갈게요. 받으러움 해야 되니까 받으러움은 1억 9천이래요. 자, 그럼 얘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 0.01이니까 0 2개 지운 거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0 2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90만원. 아니면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했고요. 네 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자, 모든입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 모든 비유동 자산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죠.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클릭해 주세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총괄로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총괄 클릭. 조회.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네요. 이 세 개를 다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금액? 네, 여기 단기상각비인 480만원과 451만원, 22만 3,333원 각각 계산해서 넣으셔야 돼요. 자, 단기상각비 480만원에서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컨트롤 V 이거를 옮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정확한 금액을 복사에다 넣으세요. 안 그러면 입력하시다가 오타가 나실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복사 기능 사용하시면 돼요. 차량 운반구 451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차량 운반구란에 컨트롤 V 원가 경비별 상각 명세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비품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감가상각비 비품란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인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조감법상 특별상각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영어 외 비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비 란에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을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자, 물류관리로 오세요. 물류관리, 재고관리 쪽에 재고자산 수불부 1월부터 12월까지 마구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고자산이 다 들어옵니다. 마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우되어 있어요. 자,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상품 재고액을 물어봤으니까 상품에 대해서만 선입선출법 선척하면 됩니다. 자, 적용 마감 건건이 마감을 하겠다. 그럼 마감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일괄 마감을 누르면 이 세 개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마감이 됩니다. 일괄 마감 됐고요. 여기 선입선출법은 첫 번째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산출단가 요걸로 체크가 돼 있으면 됩니다. 확인 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고된 거, 출고된 거, 재고, 여우, 참깨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고 마감이 돼 있으면 이렇게 열하고 뜹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합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돼야지만 볼 수 있어요.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엔터. 자, 상품의 자산별 합계는 2억 7,650만 원입니다. 요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상단으로 올리시면 상품 매출원가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 컨트롤 V. 그래서 2억 7,650만 원.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는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전표 추가 눌러주세요. 예. 추가되셨습니다. 회계 모듈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조회. 상품 매출원가가 3억 6,600만 원.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에 대해서 설정이 됐고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4회 모의 문제 세 번째 결산 정리사항 5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